지금 현재 그 연끌족들의 이자 부담이 되게 큰가 봅니다. 기본금리 3.27에 가상금리가 3.2%가 붙어서 6.47%의 대출이자를 감당하고 있는 연끌족들이 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. 6.5%다. 와, 되게 높네요. 그렇게 가상금리를 한 3%씩 이제 때려버리면 감당을 못할 것 같아요. 게다가 대출이자가 한 6.5%다. 근데 그들이 처음 대출을 받았을 때는 그 정도 금액이 아니었을 거예요. 처음 받을 때는 아마도 1% 후반대 아니면 2% 초반대 그 정도였을 겁니다. 근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 6% 중반대까지 갔다라고 하는 건 결국 대출 금리가 부담해야 될 게 한 3배가량 늘었다는 얘기인데, 대출 이자를 한 100만원 내다가 300만원 내면요 200만원이 더 늘어나면 보통 사람들의 경우에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. 거의 그냥 몰락이죠. 우리가 100만원 200만원을 되게 쉽게 얘기하는데,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100만원 200만원을 더 부담하며 산다, 그리고 그걸 20년 30년 동안 쭉 부담하며 산다라고 하면 삶이 버틸 재간이 없습니다. 되게 힘들죠. 되게 충격적인 금액입니다. 어떤 사람들은 그 200만원 300만원으로 매달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요. 근데 은행에다가 200만원 300만원을 갖다 준다, 은행만 좋은 일 시키는 겁니다. 그렇게 200만원 300만원을 이자로 내는 사람들의 삶이 결코 좋을 수 없다라는 거. 그리고 그렇게 매달 200씩 300씩 내는데 5년 뒤에 10년 뒤에 20년 뒤에 집값이 10억이 오른다 20억이 오른다, 그게 무슨 의미냐라는 겁니다. 기분만 좋지 실제 현실 세계에서는 되게 힘겹게 살 것 같습니다. 우리가 대출을 내는 것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 들어와 있어야, 그래야 안전하게 살죠. 욕심부리고 무리하면 되게 상황이 안 좋아진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. 어쩜 그렇게 수월하게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? 이 간땡이가 부은 거죠. 살아가는 인생이 실제로 되게 안정적이거나 탄탄하지 못한 겁먹던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실제로 의사이고 세무사고 간세사고 노무사고 고위직 공무원이어서 충분히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인데, 스스로 자신들을 생각할 때 그렇게 안정이 안 되어 있다라고 생각했나 봅니다. 그래서 좀 더 많이 가져야 그래야 안정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무리하게 일을 벌린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참 막막하죠. 좀 너무 과도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.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얼마나 참혹하게 변할지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. 너무 과한 결정들을 해서 대출 이자가 뭐 6% 중반까지 가는 걸 감당해야 되는, 혹은 또 감당하지 못해서 이제 임의경매 처분 당하는 사람들이 대거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. 이러한 사실들을 볼 때 우리는 또 배웁니다. 빚 지는 게 정말 무서운 거라는 걸 말입니다. 빚을 이용해야 집을 살 수 있다. 집 사는데 대출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냐, 이렇게 얘기하며 빚을 당연시하는 그런 분위기도 좀 많이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. 내가 열심히 일하고 돈 모아서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,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. 그게 기본값이 되어야지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산다라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. 돈이 없으면 집을 사지 말라는 거냐, 이런 뉴스 제목도 나옵니다. 미친 놈들이죠. 돈 없으면 못 사는 거죠. 돈 없으면서 외자 살려고 하는 게 정신병자이고, 돈도 없으면서 해외여행 가겠다라고 까부러대는 게 미친 짓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자신이 가지고 있고 자신이 소화하고 해결할 수 있는데 뭔가 일을 벌리는 건, 그건 부러운 일입니다. 정말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달에 한 1,100만 원씩 연봉 2억 이상 받아서 뭐 유럽 여행을 다녀오는데 이 부부 둘이서
한 1,000만 원 들여서 갔다 온다. 그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잖아요. 그러면 그들이 갔다 오는 건 뭐 무리한 게 아니라는 거죠. 근데 받는 월급 200만 원인데 해외여행으로 1,000만 원 간다. 그것도 모아서 가는 게 아니고 빚내서 간다. 이러면 이제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. 뭔가 잘못된 결정을 하면 그로 인한 이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대가 치르긴 싫고 누리곤 싶고 뭐 이러다 보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. 애시당초 책임지지 않으려고 일을 벌린 탓에 뭐가 일이 잘 안 흘러가는 거죠. 어처구니 없는 겁니다. 잘 생각하고 잘 따져보면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. 살아가는 삶이 참으로 수월하지 않습니다. 쉽지 않습니다. 근데 좀 유리하게 좀 더 수월하게 뭔가를 가지려고 하는 욕심이 사람들을 되게 많이 망가뜨리죠. 우리는 잘 생각하고 심사숙고하고 신중하게 뭔가를 결정해야 됩니다. 그래야 삶이 살아집니다. 함부로 욕심 부리지 말자고요. 뭔가를 가진다라는 건 그에 걸맞는 책임까지 같이 갖는다라는 겁니다. 좋은 건 갖고 싫은 건 나 몰라라는 이런 건 없다라는 겁니다. 집을 산다라는 건 집을 사면 이 4대 보험료가 올라가는 것과 관리비와 이자와 원금 상한 이 부담도 같이 짊어져야 된다라는 걸 의식하지 않는 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.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조금 더 냉정하게 내다보고 좀 더 대비하는 것들이 더더욱 더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우리는 언제 어느 때든 돈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. 특히나 자신의 분수에 맞게끔 살아가겠다라고 각오를 해야 뭔가를 가질 자격이 된다라는 거죠. 그런 것 없이 그냥 이득은 나같이 하고 손해는 남들에게 떠넘긴다. 뭐 이런 심보가 바로 도둑놈 심보이고 사기꾼의 마인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욕심부리지 않아야 돼. 신중해야 돼. 조심해야 돼. 좀 더 자신의 삶을 성실하게 착실하게 살겠다라고 각오해야 그래야 삶이 만들어지고 또 발전한다라고 생각합니다. 가만히 있으면서 수월하게 이득만 취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. 함부로 여행을 바라지 말고 좀 더 심사숙고하고 좀 더 대비하고 삶을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렇게 지내야 우리의 삶이 안전하게 지속이 된다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이상입니다.